정당 지지율도 선거 이후 크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 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딱 붙었습니다. 특히 2030 여론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지지율 조사입니다. 민주당 40.4%, 국민의힘 41.6%로 오차범위 내로 붙었습니다. 지방선거 일주일 전 진행한 조사 대비 민주당은 4.2%포인트 떨어졌고 국민의힘은 4.9%포인트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최저치, 반대로 국민의힘은 최고치입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관찰됐습니다. 민주당 38.6%, 국민의힘 38.1%로 양당 격차는 단 0.5%포인트. 지방선거 일주일 전 시행한 직전조사에서 11.7%포인트였던 양당 지지율 격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특히 2030 세대 지지율이 출렁였습니다. 40대에서 60대 연령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소폭 오르거나 일부 감소했는데 20대 이하 지지율은 9.7%포인트, 30대 지지율은 무려 2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2030들은 민주당을 기득권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열심히 벌어봐야 결국 집 못 사고 일자리도 힘든 거를 만든 주책임 중에 한 명이 민주당이다. 지방선거 이후 여권 인사들 사이에선 청년 세대의 마음을 돌리지 못하면 다음 선거가 더 어려워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 첫 여론조사가 나왔는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 격차는 0.7%포인트 차.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적은 격차였습니다. 대통령 지지율까지 정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첫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1.8%, 국민의힘 41.1%. 선거 직전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1%포인트 내려간 반면 국민의힘은 2.6%포인트 올랐습니다. 양당 격차는 오차 범위 내인 0.7%포인트로 좁혀졌는데 이재명 정부 들어 가장 작은 격차입니다.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서울시장, 부산 북구갑 등 격전지 선거에서 패배한 게 선거 이후 이틀간 조사에 영향을 줬다고 봤습니다. 선거 결과 보면서 보수도 희망이 있구나 결집한 것도 있을 거고 참정권 그런 거 나오면서 집권 여당에 대해서 약간 불만도 좀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 무인 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지지도 조사에서 긍정평가는 3주 연속 하락해 55.2%, 부정평가는 3주 연속 올라 41.0%를 보였습니다. 6.3 지방선거 이후 4일과 5일 이틀간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얼미터 측은 투표용지 부족 책임론과 서울시장 탈환 실패로 인한 정부 견제론이 겹쳤다며 주 후반 환율 급등도 악재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성원입니다. 이렇게 격차가 좁혀진 데는 청년 지지율이 한몫했습니다. 2030 세대 모두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그들이 움직인 이유가 뭔지 30대 청년들 만나 들어봤습니다. 6월 첫째 주 여론조사 결과 20대 중 31.1%는 더불어민주당을, 49.8%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대도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27.5%, 국민의힘은 49.5%로 2배 가까이 차이 났습니다. 30대는 선거 전에 치러진 직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 지지율은 7.8%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4.4%포인트 올랐습니다. 30대 청년에게 이유 들어봤더니 부동산 문제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꼽았습니다. 국민의 권리 중 하나인데 제일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50%만 올 거라고 예상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선진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복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2030 세대를 위한 정책을 내야 한다며 여야 모두에게 경고했습니다. 저희가 거대 양당 정치에 놀아나잖아요. 항상 20, 30대의 표심을 되게 무시하고 이걸 계기로 이 젊은 층을 위하고 진실된 약간 정책들 더 많이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2030 세대들이 분노하고 있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오늘도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송파구 개표소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오세정 기자, 평일 퇴근 시간인데 개표소 앞에 많이 모였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만큼은 아니지만 이곳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앞에 마련된 송파구 개표소 앞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인파가 더 늘고 있습니다. 지난 오후 6시쯤 경찰 추산 약 2,700명이었는데요. 직장이나 학교를 마치고 합류하는 2030 청년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어두워질수록 더 북적이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과 참정권 침해에 항의하는 개표소 봉쇄농성. 오늘로 나흘째인데요. 휴가를 냈다거나 지방에서 상경했다는 시민들도 여럿이었습니다.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네.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주말까지 통일구호로 재선거를 외쳤던 시민들은 지금은 부정선거와 재선거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습니다. 태극기만 흔들어달라는 당부에 대한 내부 반발도 제기되면서 오늘 인파 속에선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드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개표소를 떠날 수 없다며 노숙을 하거나 밤을 새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음료 등을 나눠주거나 길 안내를 맡은 자원봉사자들도 곳곳에 보였습니다. 오전에는 체육관에 있는 훈련용품을 가지러 온 핸드볼 여자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상대로 가방 속 물품 등을 확인하겠다고 나서면서 한때 실랑이가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경기장에는 개표가 끝난 투표함과 투표용지가 남아있는데요. 경찰도 현재로선 강제 해산에 나설 계획은 없는 걸로 알려져 개표장 봉쇄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올림픽공원 송파구 개표소 앞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잠실에서 울려 퍼진 재선거 구호가 정치권에도 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재선거를 언급하기 시작했고 개혁신당은 그 출발점인 선거 무효 소청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어디까지 재선거 실시할지 생각은 조금씩 달라 보입니다. 백승현 기자입니다. 개혁신당이 이번 주 서울 관내 일부 무효 소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투표용지가 부족해서 참정권 침해 행위가 있었던 것이 명확한 투표소에서 선별적으로 재선거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상 소청은 법에 어긋나게 선거가 진행됐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입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30일 내 재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야 모두에서도 재선거 요구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재선거 범위는 각양각색이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지역에 한해 재선거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를 중심으로 전면 재선거를 언급했습니다. 총체적인 문제가 발생했으면 전면적인 재선거를 실시하는 게 저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국민 주권의 문제로 규정하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그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에 대해서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권 감수성 부족? 이런 게 아니었나 싶은 반성이 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4부 요인과 만나 선거관리 대개혁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현입니다. 아는 기자 정치부 남영주 기자 나왔습니다. 자, 지방선거 이후에 요즘 상황에서 여야 모두 이 2030 세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서울시장 승패를 가른 세대 2030이었고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운동을 주도하는 것도 바로 2030 세대입니다. 이들이 막강한 파워를 보이면서 정치권 모두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청년들의 주권 감성을 칭찬했고요. 민주당의 한 의원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민주당의 우호적인 2030 여성에게 졌다는 사실이 뼈아프다고 했습니다. 야, 그럼 지금 2030이 어떤 생각인지가 궁금한데요. 여튼 이번 선거 출구조사 보면
2030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어요? 그럼 왜 그런 걸까요? 네, 2030 이야기도 들어보고 오세훈 캠프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중 대출 제한이 치명적이었다고 합니다. 윗세대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집값이 올라서 돈도 벌어놓고 왜 우리는 못하게 하느냐는 거죠. 우리도 공정한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전세나 부동산 담보대출의 엄격한 여당 후보 대신 내 이익을 그나마 대변해 줄 것 같은 야당 후보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자, 남 기자도 이제 2030이다 보니까 주변 얘기를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이건 맞아요? 2030 세대가 자기 이익과 권리를 지켜줄 후보를 찍는다. 네, 제 주변과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들어봐도요. 2030 세대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에 민감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코스피 8000 시대 화려해 보이지만 저 같은 2030들에게는 주식 호황, 꿈 같은 얘기거든요. 주식도 넣을 돈이 있어야 넣는 건데 저희 세대는 종잣돈이 없잖아요. 그들만의 파티인 겁니다. 부동산으로 재산 증식을 하자니 대출이 막혀 어렵고요. 그렇다고 미래가 밝긴 하냐? 연금을 넣어도 고령화 시대에 제대로 받을지 불투명하고 일자리는 AI 시대에 점점 줄 것이라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류에 대한 점점 반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왜 그런 거예요? 2030 세대가 이번에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분노하는 거,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번에 그 주류에 비해서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최소한의 기회, 그나마 모두에게 공평한 투표권까지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니 대폭발한 겁니다. 전문가는 기성세대보다 머릿수 싸움에서 진 2030, 1인 1투표마저 빼앗겼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피해로 인식한 것 같다고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 보면 지금까지 2030 세대에 해도 이게 남녀 간에 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엔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현장에서 마이크를 들고 목소리를 낸 그런 젊은 여성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젠더 갈등으로 2030 남녀가 좀 갈라졌었다면 이 사태로 뭉치게 된 계기가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기본권인 투표까지 이 비슷한 이해관계가 더해진 거죠.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2030 세대는 보수 성향인 겁니까? 아니요, 꼭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키는 게 보수, 바꾸자는 게 진보의 개념, 이것과는 좀 맞지가 않죠. 저희 2030의 정체성을 현재로서는 반주류로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은데요. 우리의 권리를 누가 지켜줄 거냐, 어느 세대보다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그럼 그들의 요구인 이 재선거는 가능은 한 거예요? 재선거가 법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거에 당락을 미칠 정도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투표용지 부족으로 문제가 된 그 지역, 일부 지역 정도만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무효 소청을 낸다고 하니 선관위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남영주 기자였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여야 대표 책임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 이현주 최고위원이 지도부 책임을 제기하며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명계 공세에 정청래 대표 측은 반발했습니다. 이소율 기자입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나란히 앉아 이재명 대통령의 1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합니다. 그런데 이현주 최고위원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격전지에서 민심을 충분히 얻지 못했다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겠다고 사퇴 의사를 밝히고 불참한 겁니다. 오는 8월 전당대회에서 연임에 도전하는 정청래 대표 압박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당내에선 정청래 책임론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남을 제가 공천했습니까? 정청래 당대표가 있고 후원회장까지 맡았는데 뭘 지원을 했습니까, 당에서? 염태영 의원도 서울 탈환에 실패했고 김부겸, 김경수 후보도 못 챙겼고 용인, 성남 등 경기 남부권 기초단체장 패배했고 재보궐선거는 더 심각하다며 지도부라면 책임지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고 직격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권 도전이 예상되는 김민석 총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민석 총리의 정말 뛰어난 리더십으로 성과도 많이 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역할을 맡는 게 더 적정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은 정 대표 책임론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와 경선 과정에 대해서 자꾸 흔들어대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우리가 더 열심히 겸손하게 하겠다는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도 장동혁 대표 사퇴론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소수일 뿐 대다수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손인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낸 비당권파 김도읍 의원이 장동혁 대표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통상 선거에 패배한 지도부는 거취를 표명을 해왔죠. 장동혁 대표도 현명한 판단을 하지 않겠나. 오늘도 책임론이 분출했지만 일부 친한계 친오계 의원일 뿐 대부분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논의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한데 서울시장을 이겼을 뿐이지 참패한 선거입니다. 지도부가 당연히 거취 결정해야죠. 한 중진 의원은 모레 원내대표 선거와 잠실 투표소 봉쇄 상황을 지켜보느라 일단 관망 중이라고 했습니다. 당의 변화 필요성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 의원은 당 체제 변화에 따라 본인 자리가 흔들릴까 봐 다들 숨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에서 사퇴 요구를 재차 일축했습니다. 제가 되물을게요. 객관적인 데이터를 놓고 여러분은 이번 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한 중진 의원은 아직 의총에서 제대로 선거 평가를 한 적이 없다며 선거에서 졌는데 장 대표 거취를 포함해 논의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혜입니다. 네, 이재명 정부 새 국무총리로 지명된 네이버 대표 출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후보자가 오늘 첫 출근길에서 소감을 밝혔습니다. 소설가 K-팝 아이돌 그룹 가사를 인용했는데요. 최재원 기자입니다. 차에서 내리며 고개 숙이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처음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 지정된 중기부 장관 한성숙입니다. 첫 출근길 일성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각오를 묻자 김혜란 작가가 쓴 소설의 한 대목과 어떤 긴장은 이겨내야만 하고 어떤 연기는 꼭 끝까지 무사히 마친 뒤 무대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도가니 사리기 레드 신호등 바뀌었어 그린 넘어가 울타리 그린 몸 사리지 않고 과감하게 울타리 넘을 수 있는 거 넘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일만 할 사람으로 정한 것이라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한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협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를 배제해야 한다. 용지복사 직원조차 다주택자여선 안 된다고 말했다며 한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내로남불이자 위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보유주택 4채 중 지난달 서울 잠실 아파트를 52억 원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후보자는 부동산 전반에 대해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투표도 못하는 나라냐? 일단 주말 동안에는 그 잠실 이 체육관 주변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진 않았지만요. 오늘은 일단 눈에 보이는 참가 인원이 꽤 줄었고 부정선거 주장 등을 두고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같이 쉬는 날 맞아서 대구에서 버스 타고 방금 막 도착해서 월요일이라서 어제보다 사람도 덜 모일 것 같은데 힘을 보태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회사는 휴무를 내고 나왔고요. 지금 시민들이 외치는 부정선거, 재선거 이 부분을 같이 저도 응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 좀 심도 있게 짚어봐야겠죠. 제 옆에 정치 전문가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시트라이브 첫 출연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출연인데 오늘 저희 스튜디오 세트 바꾼 첫날인데 여기 시트라이브 분위기는 어떤 것 같아요? 스튜디오 분위기?
시티 라이브 같은데요, 정말. 제가 사실은 이 오픈 스튜디오는 예. 돌직구쇼를 아침에 맞아요, 몇 맞아요. 년간 예. 출연했었고 또 예. 다른 특집 프로그램도 좀 했어가지고 익숙한데 예. 이렇게 되니까 어우 때깔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때깔이라니요. 웃음기를 좀 지우고 본질로 바로 질문 드릴게요. 오늘 보니까 아까 현장 분위기 봤잖아요, 실장님도. 주말과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거는 정치, 뭐 사회, 조직학적인 걸 좀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집회가 이제 보편적인 성격이 있고 구체적인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편적인 성격이라고 하면은 뭐 주도 세력이라든지 지도부가 없이 사람들이 모인 집회지 않습니까? 자발적으로. 그런 집회들은 대체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좀 강경파 혹은 조금 과격한 분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게 상례입니다. 예. 이게 한 201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 아큐파이 집회도 그렇고 예. 우리나라의 여러 집회들도 보면은 조금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목소리 높은 분들, 좀 강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그게 힘이 실린다고나 할까? 예. 그리고 또 이런 게요. 좀 이 보편적으로 그렇고 구체적으로 보자면은 이것은 뭐랄까 딱히 이렇게 나눈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중도 내지 보수 쪽의 목소리가 조금 더 높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회에서 진보 진영들은 집회를 하는 노하우들이 되게 커요. 전국적으로 집회가 되면은 뭐 범국민 운동본부라든지 여러 이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가 즉각적으로 마련돼 가지고 뭐 사회자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리고 요구사항 성명서 같은 것을 즉각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 노하우들이 있는데 경험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보수 진영은 좀 그게 없고 그나마 요 몇 년 사이에 보자면은 그 조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정광훈 목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또 그런 분들은 거리를 좀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좀 정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 이제 주말 사이에는 태극기만 된다, 성조기 안 된다. 근데 오늘 성조기도 있고 일부에서는 뭐 부정선거 언쟁도 있었는데 일단 이건 이렇다 치더라고요. 치더라도 본질은 어쨌든 2030이 주도한 시위인데 집회인데 젊은 층이 이렇게까지 분노하는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제가 한 10여 년 정도 보면요. 옛날 평창 동계올림픽 때 그 북한하고 이제 맞아요. 우리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 같이 꾸릴 때 그때 정부라든지 좀 어른들 생각은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이라는 게 그렇게 우리가 지명도가 높다거나 성적을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큰 잔치로 해서 화합하면 맞아요. 좋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젊은이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이제 기성세대는 젊은 사람들은 이익에 민감하다고 하는데 다른 프레임으로 보자면은 공정, 그렇죠. 그리고 절차, 결과보다는 절차. 그러니까 결과로서 공정한 절차 그리고 누가 봐도 뭐 승복할 수 있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이기고 지는 거 하는 거는 오케이. 예. 그리고 뭐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하는 것도 사람 생각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하지만 절차라든지 우리가 약속했던 룰이 무너지는 것은 되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생각할 때는 투표를 못한다? 투표 용지가 없어서? 그건 상상 밖의 일인 거예요. 당락과 상관없이 내 참정권 1인 1표가 침해된다는데 엄청나게 분노하는 거죠. 상상 밖의 일이었던 거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뭐 좀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중도적인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되게 뭔가 크게 침해당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참정권뿐만 아니라 자긍심, 자존심, 우리 뭐 크게 말하면 국격,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편적 질서가 침해당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건 이거고 그런데 이제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진보 스피커, 대형 스피커인 유튜버 최욱 씨가 물론 이건 2030을 특정한 게 아니라 일부 극우, 뭐 일간 베스트의 온라인 범죄 행위 저렇게 밀어봐야 된다고 했다가 오늘 사과를 했는데 이제 저런 것들을 두고 뭐 정치권에서도 뭐든 뭔가 저것 또한 젊은 층을 향한 이해보다는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깎아내리려는 내로남불 아니야 이런 비판도 있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최욱 씨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뭐 아주 장기적인 맥락 말고 단기적인 맥락을 보자면은 결국 스타벅스에서 출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스타벅스에 그렇죠. 스타벅스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부터 정부 여러 부처까지 나서는 걸 보고 뭐 이건 젊은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말하는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강도. 왜 이렇게 세게 심하게 그리고 개인의 약간 자유를 침해하는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지 거기서부터 지금 이 나온 맥락이 그렇게 나온 맥락이죠. 시작은 스타벅스 논란이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러니까 뭐 젊은이들이 여기 반발하는 것들이라든지 뭐 최근에 뭐 여권 내부에서 갈등이 좀 있었던 것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최욱 씨가 자연인으로 유튜버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은 그럼 그대로 평가받으면 돼요. 하지만 뭔가 탱크 그 뒤에 또 이렇게 맥락들을 보면은 법과 제도, 공권력을 통해 가지고 이런 표현을 좀 눌러야 된다라는 식인 거잖아요. 저도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최욱 씨가 너희들 잘못됐어라고 하면 그건 그냥 공방이 벌어지면 되는 겁니다. 토론하면 되는 거고. 하지만 너희들은 토론을 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뭔가 힘으로 눌러야 돼라고 말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이것도 있겠죠. 네가 뭔데? 근데 이제 이분은 또 여권하고 친화적이다라고 인식되고 있으니까. 대표 스피커죠, 뭐. 그러니까 이걸 뭐, 이제 최욱 개인이 아니라 여권이 공유하고 있는 정서 아닌가까지 하니까 반발의 강도가 높아지는 거죠. 윤 실장님, 저는 오늘 모시면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청년들의 저 잠실에서의 분노는 분노대로 혹은 공정 이슈는 정치권이 잘 받아들여서 어른들이 이걸 어떻게 대책을 세울지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가 전국적 재선거 카드를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저거 법적으로 절차 많은데도 재선거하는 거 분명히 본인 거취와 연관이 있을 거다. 그런데도 장 대표가 저렇게 밀어붙인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제가 이제 장 대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는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근데 이분이 이제 판사 출신 법조인이고 알겠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치적으로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그런 해석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제 올림픽 공원에서는 재선거 주장이 제일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뭐 말하자면 X세대인 건데 과거에 이제 뭐 90년대, 80년대 학생들이 이제 데모하고 집회하고 할 때 정권 퇴진하라. 라고 말하는 거는 이걸 이제 응축된 상징적 표현인 거고 그걸 그 당시에 야권이라든지 뭐 시민단체나 재야단체들이 받아서 할 때는 그 중에서 이제 발라내는 거죠. 뭐 정치권을 좀 등록금이 왜 거르는 이렇게 거잖아요. 올라가느냐 아니면은 뭐 왜 이렇게 뭘 이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느냐라고 발라내가지고 이제 여권, 정부하고 힘겨루기도 하고 이 의견을 받아서 관철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장 대표는 그 상징적인 응축된 표현을 그대로 들고 와가지고 여과 없이 거기다가 지금 야권 내부에서도 장 대표의 워딩을 보면은 전면적 재선거라는 워딩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냥 서울, 부산, 뭐 부산, 북가, 평택 다 뽑자는 것 같다는 의미라서요. 그 전면적 재선거면 제가 생각할 때는 장 대표가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만 말한 것도 아니고 이게 본질적인 게 침해됐기 때문에 뭐 다 하자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왜 그러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그러게요. 또 두 번째는 그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아까 뭐 그 오늘 토론회에도 같이 있던데 맞아요. 개인 자격이라고 합니다만은 이분이 상징적으로 서울시의 투표 결과를 무효화하는 소청을 내겠다라고 말한 거지 않습니까? 듣기에 따라서 오세훈 시장 당선 무효로 해야 되고 다시 원점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들을 수 있잖아요. 사실 이게 뭐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만은 또 따질 수밖에 없는 건데 천신만고 끝에 서울시가 이겼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 뭐 동아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만 전국 다 합쳐서 4,000표, 5,000표라고 하는데 서울시는 6만 표 정도 이겼을 거예요. 그리고 진 사람 정원호 후보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 이 판을 엎어야 되니까 서울시 먼저 이제 인당수에 심청이가 되라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제 느낌에는 장 대표가 만약에 정치적 돌파구로 이 문제를 잡았다면 시간 조금 지나면은 자승자박하는 형국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뭐 예전에 혹은 뭐 단식이라든지 24시간 필리버스터라든지 위기 때마다 뭔가 돌파구로 재선거를 삼으하면 그게 좋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구 조건이 너무 높습니다. 말하자면 63 지방선거 그냥 아예 100% 다 다시 전국 하자는 선거를 거잖아요. 다 다시 하자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헌정 중단이라고 말하면 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리셋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도 다 법원 통해 가지고 해야 되는 건데 그건 또 어느 세월에 하겠습니까? 저는 그럼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까 나왔던 그래픽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그래요. 제1야당 대표의 전면적 재선거는 사실은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절차를 밟으면 선거 소청도 있고 그럼 재선거 혹은 선거 소송 법적 절차를 다퉈보는 거. 개인적으로는 그럼 2030의 저 분노의 목소리를 들어서 정치권이 올바르게 해결할 일 개헌 혹은 일부 재선거 이렇게 보세요? 아니 제일 첫 번째는 누가 잘못했고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빨리 밝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책임을 묻는 게 이제 첫 번째인 거죠. 만약에 재선거라는 것도 그렇게 됐을 때 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나 심각하게 잘못하니까 재선거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근데 진상규명보다 재선거가 먼저다라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은 윤 실장께서도 일단 진상규명을 차분히 본 다음에 이후에 선택해도 전혀 늦지 않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진상규명이라는 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진상규명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여야가 다 합의해 있고 뭐 아주 현장에서 누군가는 자기의 잘못을 숨기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단계의 진상규명은 전 빨리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정치권의 화두가 지방선거 결과 그 평가보다 선관위 사태로 옮겨 붙었어요. 정치 전문가 윤태곤 실장과 함께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